첫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의 궁합을 타로 카드와 오라클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제가 여러분의 성향과 상대방 분의 성향을 미리 뽑아놨는데 여러분과 상대방 분은 기본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 보여요. 여러분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상대방 분도 여러분처럼 감수성이 좀 풍부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두 분 다 좀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으시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관심사도 좀 비슷한 데다가 감성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나와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울 것 같거든요. 말도 좀 잘 통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두 분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충돌하는 부분도 좀 있어 보여요. 여러분도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신념이 좀 뚜렷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대방 분도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고 자기만의 틀이 확고한 사람이라서 여러분의 고집과 상대방의 고집이 충돌하는 경우에 여러분의 신념과 상대방의 신념이 다른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이 잘 맞을 때는 너무너무 잘 맞고 부딪힐 때는 굉장히 크게 부딪힐 수 있다.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굉장히 소유욕이 있고 좀 질투심이 강한 분인 것 같거든요. 내 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내 것을 빼앗길까봐 항상 좀 노심초사하는 성향이 있는데 상대방 분도 조금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에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서 두 분 다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내 그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 분이 궁합이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닌데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충돌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부분은 이 상대방 분도 굉장히 마음이 넓고 관대한 사람이고 여러분 역시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거든요. 두 분 다 포용력이 있고 관용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의 결점이나 단점을 포용해 줄 줄 안돼요. 그래서 설령 어떤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더라도 이게 싸움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두 분이 말싸움을 하게 될 수는 있거든요. 특히 상대방 분이 좀 말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말로서는 좀 충돌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실제적으로 이별까지 이르르진 않겠다라고 보이네요. 두 분이 서로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어떤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서 궁합이 굉장히 좋지만 또 굉장히 안 좋을 때도 많고 그렇지만 두 분 다 상대방을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의 성향을 보면 여러분이 좀 목표 지향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목표를 하나 세우면 그걸 달성할 때까지 그 생각밖에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뭔가 일적으로 이뤄내고 싶은 게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하는 몰입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 역시 굉장히 야심만만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두 분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맞는다 이렇게 보여요. 두 분 다 자신의 진로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냥 잠깐 이 일을 좀 해보다가 별로면 관두지 뭐 다른 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서로의 일을 좀 응원해주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좀 크실 것 같아요. 나도 내 일에 좀 애정이 크고 내 일을 잘하고 싶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자신의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일을 잘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나서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느껴져서 두 분의 궁합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두 분은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서 잘 맞을 때는 너무너무 잘 맞지만 충돌할 때는 굉장히 크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두 분 다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싸움이 이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고 또 나아가서 각자 자신의 일을 굉장히 소중히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일에 몰입했을 때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일을 하느라고 좀 바빠져서 만나지 못하거나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두 분은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나도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을 점수로 매겨보자면 한 85점에서 90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산 카드죠. 이게 두 분의 궁합을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카드인데, 산이라는 것은 어떤 방해물,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산 그 자체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방해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점을 바꿔보면 우리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힘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생각해보면 산에 오르는 게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활동이지만 그 산에 오르면서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또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활력을 돋우는 그런 작용도 하죠. 이렇게 두 가지의 작용을 동시에 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자극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랑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불쾌하고 불편해질 때도 있지만 그런 모습을 포용해 주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서 나 자신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두 분의 관계는 타인을 포용하면서 나 자신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카드를 더 뽑으면서 두 분의 관계와 궁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두 분이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두 분 사이에 마찰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세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과 상대방은 지금 적당히 잘 지내고 있다라고 보이고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걸로 보여요. 두 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서운한 일이 생기거나 약간 상처받는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혼자서 좀 반추를 해보면서 이게 정말로 상처받을 만한 일인가?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저런 행동과 말을 한 건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분 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를 이뤄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지면 내 일에도 지장이 갈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조금 떨어져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이 성격이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니면 나를 이렇게까지 이해해주고 응원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두 분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확고하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두 분은 아직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된 연인 관계, 이미 결혼을 한 관계로 보이네요. 두 분 다 안정적으로 상대방을 보고 있고 이 관계를 대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막 몰아붙이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그 상황을 반추해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좀 바람직하게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상대방이 자신의 일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상대방 역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응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두 분은 연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친구 관계다라고도 느껴지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들을 뽑으면서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바람직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조언을 좀 얻어볼게요. 여러분과 상대방 분은 소울메이트 관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두 분은 관심사도 굉장히 잘 맞고 성향이 너무너무 비슷해서 소울메이트이자 쌍둥이 불꽃 같은 트윈 플레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두 분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도 상대방 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어떤 조언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네요. 여러분과 상대방 분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그대로 발산하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얼마든지 표현을 하고 또 원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잘 지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 상대방분과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렇게 발전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상대방과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나 여기 허니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상대방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으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연인 관계라면 이 사람과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네요. 그리고 아직 이 사람과 제대로 정식으로 사귀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더 지체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인으로 발전하셔도 좋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과 이 상대방분의 궁합은 아주 좋다. 두 분은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고 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포용할 줄 아는 두 명이 만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원만한 연인 관계, 원만한 부부 관계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관계다, 이렇게 나왔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첫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두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과 그 사람의 궁합이 어떨까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제가 여러분의 성향과 상대방분의 성향을 뽑아놨는데 두 분의 관계는 좀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받아주고 포용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은 좀 포용하고 받아주고 인내하고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상대방 분은 뭔가 발산하고 표현하고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해요. 특히나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여성 카드인데 여러분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에 여러분이 전적으로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신체적인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정신 연령이 좀 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좀 포용해줘야 하는 그런 관계로 보이고, 특히나 이 상대방 분이 좀 감정을 발산해야 하는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이 좀 있거든요. 뭔가 하나에 꽂히면 그 생각밖에 못하고 또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어떻게든지 발산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참고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것저것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활동을 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느껴지네요. 상대방이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라고 요구하는 게 많고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억지로 같이 그걸 해준다든지 이런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웬만하면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고 데이트를 하더라도 실내 데이트를 좀 선호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이 상대방 분은 좀 활동적인 것, 막 돌아다니는 것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을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고, 특히 여러분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속으로 삼키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바꾸고 싶은 게 있어도 웬만하면 그냥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 상대방 분은 뭐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바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워낙에 표현을 잘하고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분이 이런 부분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상대방이 자꾸만 자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맞춰주는 그런 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에너지를 쓰는 관계지만 표면상으로는 이 상대방이 관계를 끌고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목소리가 크다라고 느껴져요. 실제 그 발성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면 많이 피곤할 수 있겠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이해해줘야 하는 그런 관계, 이렇게 보여서 두 분의 궁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좋아한다면 잘 만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준다면 얼마든지 연인으로 지낼 수 있지만 그냥 이 카드상으로 두 분의 성격이 잘 맞느냐를 따져보면 그렇게 잘 맞는 부분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은 참고 인내하고 사귀는 분이고 상대방은 발산하고 표현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혹시 그 영화를 보셨다면 그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성격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 영화 속에서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고 여자 주인공은 하고 싶은 말을 다 직설적으로 하는 성격이죠.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가 하고 싶어지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여러분과 상대방분이 그런 식으로 성격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 특히나 여러분의 성별이 여성분이고 상대방이 남성이라면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포용해주고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을 점수로 매겨보자면 60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50점을 넘은 게 여러분이 좀 포용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맞지 않는 부분 역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과 좀 성격이 맞지 않지만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헤어질 마음이 없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계속 만나셔도 돼요. 여러분이 포용해 준다면 얼마든지 좋은 관계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감정 기복이 있고 다혈질적인 면이 있지만 이 사람의 좋은 점은 자기의 감정을 다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음흉한 구석이 없고 원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뒤에서 딴짓하지 않을까,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솔직하고 화끈한 그런 성격이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배신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인내심을 발휘해서 이 사람을 받아준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상대방을 좀 잘 포용해줄 마음이 있다. 얼마든지 상대방의 이런 변덕을 끌어안아줄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면 70점까지도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얼마나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두 분 관계가 잘 흘러가느냐 멈춰버리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카드를 더 뽑으면서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두 분의 관계를 좀 살펴볼게요. 지금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두 분이 지내고 있는지.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과 이 사람이 지금 막 엄청나게 깊은 관계로 발전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 이 사람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사귀기로 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태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고 또 이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자꾸 이 사람이 여러분과 다른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과연 이 사람을 계속 만나도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만남을 계속 지속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 느낌에는 이 상대방 분이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먼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고 자신의 애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사람과 아직 애인으로 발전하지 않은 상태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아직 이 사람과 적당히 호감만 있는 상태, 아직 연인으로까지 발전하진 않은 상태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더 좋아한다 그렇게 보이네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먼저 짝사랑하고 고백을 해서 두 분이 연인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현재 연인인 경우라면 여러분이 좀 헤어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랑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고 또 내가 일방적으로 너무 이해를 해줘야 되고 포용해줘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막 싱숭생숭한 그런 상태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조언 카드를 뽑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을 좀 얻어볼게요. 이 사람과 사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으시거나 헤어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이 사람과 계속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지.
조언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은 균형이 맞지 않는 관계라고 다시 한번 나왔고, 특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좀 의존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거나 발전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워낙에 안정적인 사람이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여러분의 성향을 너무너무 좋아할 거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그 불안정한 성향이 좀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여러분에게는 좋지가 않대요.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고 또 이 사람의 몫까지 여러분이 걱정을 하고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과중한 의무가 지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좋다면 계속 만나셔도 되지만 지금 헤어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이 사람이랑 좀 사귀는 게 탐탁지 않다라는 상태에 있으시다면 다른 사람을 만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여러분을 좀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면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대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불안감이나 불만족이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관계를 좀 놓아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라고 보이네요. 여기 웨딩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균형이 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기분이 들고 결혼 생활이 내가 일방적으로 이 사람한테 맞춰주는 결혼 생활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결혼한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고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떤 형태인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고 썸을 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더 큰 사랑과 보살핌과 관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서 그것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실 것 같고 여러분이 주는 만큼 돌려받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관계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관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일에도 좀 악영향을 주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좀 보여서 여러분의 일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빼앗아가고 여러분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게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너무 좋아한다면 계속 만나셔도 되지만 계속 만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시라면 이 관계를 소나기에서 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더 안정적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 관계에서는 도저히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이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두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세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의 궁합을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제가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분의 성향을 뽑아놨는데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은 기본적으로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서로 가치관이나 지향하는 바가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약간 불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으시고 이 상대방 분도 좀 불처럼 발산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잘 맞을 때는 정말 죽이 잘 맞는 소울메이트처럼 작용을 할 수 있고 이게 부딪히기 시작하면 한없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좀 여러분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자신의 신념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은 것을 지향할 때는 죽이 너무너무 잘 맞고 궁합이 너무너무 좋지만 두 분이 원하는 것이 갈리는 경우에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아서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보다 이 상대방 분이 조금 더 말을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조금 더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고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여러분보다 더 못 참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이 사람은 원하는 것이 뚜렷한 목표가 확실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어떤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고 무엇을 경험하고 싶은지가 확실하게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못 참는다, 그렇게 보이고, 여러분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 상대방 분이 그런 기질이 조금 더 강하고, 여러분이 못 참는 상황은 여러분이 믿는 것을 부정당하거나 공격당하는 상황이래요. 여러분은 좀 신념이 뚜렷하신 분인 것 같거든요.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도 확실하게 있으시고 직업적인 철학도 굉장히 확고하신 분인 것 같거든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고 싶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있으신 그런 모습이고, 여러분은 좀 몽상가적인 기질도 있어요. 이상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있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몫을 좀 다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완벽주의적이고 좀 꼼꼼한 세심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지 못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세팅이 되어야 만족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대방 분은 그런 면에서는 약간 여러분과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 상대방 분은 목표는 확실하고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있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과감하고 용감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세팅이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 안에서 좀 변수가 생기고 뭔가를 바꿔야 하고 이런 상황이 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목표만 달성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인데, 여러분은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딪힐 여지는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두 분이 지향하는 바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성향도 잘 맞기 때문에 궁합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 상대방 분의 외모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어떤 특성이 여러분의 이상형에 가깝다, 그렇게 보여서 설령 이 사람과 여러분이 다투거나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큰 싸움으로 번지거나 이별로 이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라고도 느껴져서 원래 타고난 기질보다도 궁합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을 점수로 나타내보면 한 80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잘 맞고 비슷한 부분도 많고, 하지만 두 분 다 불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불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부딪힐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카드를 더 뽑아서 여러분과 상대방 분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두 분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언도 좀 얻어볼게요. 이 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은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두 분이 균형을 잘 찾아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둘이 적당히 타협하고 조율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같이 잘 이뤄낼 수 있을지를 잘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분이 굉장히 먼 미래까지 좀 보고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두 분은 지금 결혼을 약속하신 사이거나 말은 안 했지만 암묵적으로 우리 둘이 결혼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두 분 다 생각을 하고 있으실 수가 있어요. 두 분의 관계가 아주 순조롭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두 분이 처음부터 잘 맞았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이 부딪히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잘 공존할 수 있을지 각자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기고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여러분과 잘 지낼 수 있는지를 혼자서 열심히 고민을 했기 때문에 서서히 두 분이 잘 맞아져 온 그런 관계이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두 분이 딱 맞았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더 내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부딪히지 않고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지를 배워오신 그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 분이 잘 지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열쇠 카드인데, 이 열쇠 카드를 봐도 두 분이 굉장히 죽이 잘 맞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돼. 둘이 딱 맞는 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열쇠가 있어야지 자물쇠를 열 수가 있고 자물쇠가 있어야지 열쇠가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두 분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맺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서 두 분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 두 분 다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결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다라고 보이네요. 이미 두 분이 결혼을 한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연인 관계로서도 굉장히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지만 부부로서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두 분이 지금 이미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두 분의 궁합 점수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또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을수록 두 분의 궁합 점수가 점점점 상승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두 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시거나 결혼을 이미 하셨다면 궁합 점수는 90점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조언 카드를 뽑으면서 여러분과 이 상대방분의 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두 분은 여기 허니문 카드가 나온 것처럼 결혼을 할 수 있는 관계고 아이들 카드도 나왔죠. 두 분이서 같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두 분은 정말 좋은 소울메이트로서 반려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된대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특히 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회복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대요. 여러분이 과거에 누군가와 연애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이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이 있다거나 아니면 믿었던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도 그런 기억에서 이제 벗어나실 시간이 왔대요.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이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사랑의 언어로 대화를 하는 거래요. 여러분과 상대방분이 워낙에 비슷한 구석도 많고 두 분 다 좀 불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싸움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인신공격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하더라도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투로 대화를 하셔야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갈등을 겪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시더라도 상대방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마시고 나는 그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고 네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표정을 지을 때마다 어떻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다른 식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다툼이 찾아와도 부드러운 말투로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로 여러분이 대화를 주도해 나가신다면 갈등이 원만하게 풀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고 하네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세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네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궁합을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제가 여러분의 성향과 상대방분의 성향을 뽑아놨는데 두 분은 비슷한 구석도 있지만 다른 구석도 많은 그래서 죽이 아주 잘 맞는 그런 한 쌍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선 여러분의 성향을 보면 여러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말도 똑부러지게 잘하는 분인데 그만큼 감수성도 뛰어난 분인 것 같아요. 감성적인 면과 이성적인 면을 균형 잡히게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굉장히 능숙하시고 또 상대방에게 공감을 해주는 그런 능력도 뛰어나신
뛰어나신 분인 것 같거든요.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사랑도 굉장히 많아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좀 숨겨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인기가 굉장히 많고 좀 주목받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도화살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을 드러내는 그런 에너지가 강하고, 여러분이 막 나서서 주목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는 경우가 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거든요. 자유롭고 독특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서 남들과는 좀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좀 독특한 삶을 추구하는, 평범한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고 이목구비 자체가 좀 시원시원하게 생기셔서 외적인 부분에서도 이미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끄는 힘이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방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해주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편지를 주거나 어떤 기념일이 아닌데도 선물을 하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반면에 이 상대방 분의 성향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물 같은 사람이라면 이 상대방 분은 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계산을 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안정지향적인 안전주의자 같은 모습이 좀 있어요. 안정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좀 있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시작되면 그 관계를 빠르게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과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이 관계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빨리 어떤 안정기에 들어서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안정기에 들어선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 관계를 자신의 삶에서 지우려는 마음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자신의 삶에 완벽하게 뿌리내리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안전한 것, 안정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굉장히 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나 자기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여러분과 이 사람이 가족이 된다면 여러분밖에 모르는 그런 헌신적인 배우자가 될 거거든요. 아주 믿음직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이 사람은 워낙에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은 좀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무미건조하게 나를 대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거나,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감정적으로 공감해주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서운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상황에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을 위한 길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굴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결해봐,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이 사람만의 사랑 표현이다, 애정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면, 어떤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면 그게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관심 없는 사람에게 시간이나 에너지를 쏟지 않는 사람이에요. 효율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얼만큼 쓸지를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거나 여러분의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을 해준다면 그것 자체로 이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을 점수로 표현을 해보자면 85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분이 성향이 비슷한 건 아닌데 성격이 굉장히 다르고 삶의 방식도 굉장히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잘 맞고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런 유연함과 유함이 이 사람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이 사람의 이런 냉정하고 정확한 눈이 여러분의 이런 불안정한 면을 잡아주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서로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서 85점에서 높게는 90점까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카드를 더 뽑아서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두 분의 관계를 좀 살펴볼게요. 이 세 장의 카드가 두 분은 지금 순조롭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어쩌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결혼을 이미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두 분이 이미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결혼을 이미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프로포즈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두 분은 상대방의 어떤 이상형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상대방 분의 정확한 이상형이고 이 상대방 분 역시 여러분의 정확한 이상형이다. 그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상형을 만난 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순조롭게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이미 상대방과의 결혼 생활을 상상해봤고 좀 나아가서 청혼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결혼을 약속하신 분들. 어쨌든 두 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채찍 카드죠. 이 카드에서도 두 분이 좀 생활을 공유하고 가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람이 규칙과 습관으로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부부가 된다라고 크게 느껴지고 만약에 두 분 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시라면 평생 애인으로 만나면서 살아가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 분은 좀 쉽게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 사람이 항상 꿈꾸던 그런 이상적인 특성들이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이 여러분의 이상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있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내가 강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쉽게 헤어질 분들은 아니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이제 조언 카드를 뽑으면서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의 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좀 얻어볼게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여러분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정을 전달하는 데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을 잘 표현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에게 약간 감정을 절제하고 그다지 크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워낙에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사람에게 조금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답게 그냥 표현하고 싶은 만큼 표현을 해도 된다. 그러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과 이 사람은 서로를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주의를 해라라는 조언이 나와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한 장 더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to be continued라고 써있는 카드가 나왔죠. 이 두 카드가 두 분 중에 한 사람에게 그 전 애인과의 관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전에 사귀었던 누군가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거나 계속해서 여러분이나 상대방을 염탐하고 있거나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이
이 상대방 분을 과거에 좋아했던 누군가가 아직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상대방 분의 SNS 계정이나 카톡 프사 같은 것을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여러분과 과거에 만났던 또는 과거에 여러분을 좋아했던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두 분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두 분 관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면 더 좋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커리어에 관한 카드도 나왔거든요. 지금 여러분이나 이 상대방 분이 일에 집중을 하느라고 관계에 좀 소홀한 상태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 상대방과 만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일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결혼까지는 좀 무리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진로에 관한 어떤 문제가 두 분의 관계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해결이 될 문제라고 하니까 너무 이런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상상하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두 분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이 사람에 대한 감정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현명하대요. 이 사람을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하고 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집중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나느라고 일을 충분히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이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서 관계가 좀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내려두시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이롭다라고 하네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네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